예. 자, 우리 교재 이제 28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개발행위 허가제.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왜 어렵냐 그러면요.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어려운 이유, 뜻이 법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무슨 뜻인지를 법에 써놓지도 않고 개발행위 종류부터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이 없어요.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도 물론 어렵지만 뜻이 나오잖아요. 법에 지구단위 계획의 뜻 나오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의 뜻이 안 나오고 종류만 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이론적인 의의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의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뜻이죠. 요것은 이론적인 뜻입니다. 이론적인 뜻은요. 개발행위란 뭔가? 요 개발행위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걸 이제 개발 행위라 그럽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것을 개발 행위라 그래요. 개발 행위.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요것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의 이론적인 뜻입니다. 이론적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할 게 나와요. 자, 구별해야 될 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행위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이 있잖아요. 개발의 뜻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채팅창 남겨주세요. 자, 개발의 뜻이 뭔지 우리 박기인 원장님도 좀 남겨주세요. 개발의 뜻이 뭔지. 조은정님 아실만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발의 뜻이 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채팅창 남겨줘 보세요. 우리 개발의 뜻이 뭘까? 개발을. 자, 요 개발은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개발이라 그래요. 요 토지 위에다가 실제 건축하는 거 있죠. 요것도 부수적 행위로서 개발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조정은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개발 그러면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부동산에서의 개발은 요거예요. 부동산의 개발은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 예를 들어서요. 그 토지가요. 전답임야예요. 건축 불가능하죠.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막 그래요. 건축이 좀 곤란하죠. 이럴 때 용도 지역을 개발된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바꿔주고 전답 임야가 있을 때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하면요.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됐죠. 이걸 우리 부동산에서는 개발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것은 부수적 행위로 이것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는 뭐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그러고요. 개발은 개발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 그랬죠.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개발이다. 이것부터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앞으로 우리 공부를 못해요. 왜요?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5군데에서 나와요. 5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 뜻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개발 행위와 개발이 같은 뜻인 줄 아는 순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희망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장 갈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가 개발 행위의 뜻을 아는가, 개발 행위 허가의 뜻을 아는가 물어보고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5군데에서 나온다고요. 개발 행위의 뜻, 절대 개발과 같은 뜻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 내주는,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 또 써야 돼 6명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이 허가권자가 되죠.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이제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여기 허가 대상 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허가 대상 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 이 허가 대상 행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초 강의 때는요, 이 허가 대상 행위 5개를 기억하는 거, 이거 엄청난 공부입니다. 허가 대상 행위 5개만 기억해도요,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허가 대상이 바로 뭐예요? 이게 개발 행위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개발 행위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죠. 그러니까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개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요 5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5개 나오는데 우리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보면 물건 적치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 적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요. 그날 대학원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부분 공부하는데 제가 강의를 빼먹었습니다. 예. 우리 한양대학교 앞에요. 금성당구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금성당구장. 당구장 요거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당구장에서 제가 당구를 치다가요. 내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길 때까지 계속 쳐야 되고 계속 졌거든요, 제가요. 그러다가 대학원 수업을 빼먹었어요. 그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진도 나가는데 저는 개발행위와 개발이 같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 종류 중에 물건 적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그래. 나는 개발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물건을 쌓아놓는 걸 왜 개발행위, 건물 짓는 거라고 하지? 물건 쌓는 게 왜 건물 짓는 거지? 물건을 오래 쌓아놓으면 굳어서 건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도로가 설치될 여기가 도로 예정지예요. 자, 도로 예정지. 우리 도로 설치는 뭘로 하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설치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결국 도로 설치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해요. 그 도시가 시일 때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설치할 예정지, 아직 도로는 아니에요. 도로를 설치할 예정지인데 여기에 누가 와서요.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거나 또는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야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장차 도로 설치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요,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물건 적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발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수 빼먹어가지고 다시 재수강했죠. 자, 그래서 개발 행위라는 것은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어디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물건 적치를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 분할. 이건 더 어려워요. 자, 토지 분할은 뭐냐 그러면요, 칼로 땅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거, 두 필지 이상 나누는 게 토지 분할이에요. 그러면은 서류상 한 필지를 분필해서 두 필지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착각하시는 분은요, 야, 이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데 이걸 왜 개발 행위라 그러지? 이걸 왜 건물 짓는 거라 그러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학교 부지인 거예요. 학교 부지. 학교 부지는 뭐예요?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 학교 설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에요. 결국 학교 설치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네 필지로 나눴다. 그러면 한 필지 면적이 작아졌죠. 여기다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학교를 못 짓죠.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토지 분할도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다. 예. 그 다음에 토석 채취가 나와요. 3번에. 흙, 모래, 바위, 자갈 등을 채취하는 거. 자, 도로 설치할 예정지 땅 파서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캐가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토지 형질 변경은요, 원래는 세 가지를 말해요. 원래 세 가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산을 깎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 건물 짓죠. 이게 뭐예요? 절토라 그래. 이것을 땅을 자르는 것을 절토. 절단한다는 뜻이에요. 흙으로 파인들을 메우는 거 있죠. 이것을 성토라 그럽니다. 성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지는 거 있죠. 이것을 정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이 세 가지가 본래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요 세 가지가 본래는 토지 형질 변경인데, 여기에서는요 특별한 거 두 개를 추가해요.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있죠. 아스팔트 포장하고 흙으로 메우는 것을 우리가 성토라 그러죠. 근데 흙으로 메우는 데가 해필이면 공유 수면이에요. 공유 수면 세 가지를 말해요. 바다, 호수, 강. 그래서 바다, 호수, 강을 메운다. 이것을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그래 여기서 이제 포장하고 공유 수면 매립을 갖다가 합쳐서 총 5개를 토지 형질 변경 그래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 땅을 잘라버려요. 절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개발 행위. 단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단 농사 짓기 위한 경작을 위한 개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선생님
1번부터 5번이 있을 때 1번부터 시작하지 왜 끝에서부터 반대로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1번이 제일 어려워 이해하기가.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서 1번으로 오는 겁니다. 자, 1번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자, 공작물은 뭐예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삼성 르노 자동차 이런 광고탑 있죠. 그게 대표적인 공작물이에요.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은 원래 개발이었죠. 건축은 원래 개발인데 건축이 개발 행위도 되는 거예요. 자, 건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이 있고 개발로서의 건축이 있는데 여기서의 건축은요,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이에요. 저촉될 우려가 있다. 건물 짓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갑이라는 아저씨가요, 자신 소유 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 대지에다가 건물 짓겠대요. 이렇게 우리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소유 땅에다가 자기가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원래 허가를 내줘야 돼요. 왜요? 이때 이 건축 허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속행위라 그래요. 어려운 말이죠. 기속행위. 이 기속행위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재량행위예요. 그러자 이거야. 건축법에서는 내가 건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죠. 그러면 허가권자가요, 건축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고 적합하다 그러면요,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요. 허가를 안 내줄 재량권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재량권이 없이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건축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된다. 허가 요건에 적합하다면. 근데 문제가 이거죠. 자, 이거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에 적합해요. 자기 소유 대지에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허가 내주면은요, 갑소유의 대지이긴 하지만 장차 이 대지 위로 도로가 지나갈 예정이에요. 여기다 건물 지으면요,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이럴 때는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가능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러면요, 예전에, 오래됐죠. 예전에 저 지방에 모 광역시가 있었습니다. 모 광역시. 물 좀 마시고요. 예전에 그 지방에 모 광역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있죠. 그 광역시에서 어떤 분이요,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러브 호텔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근데 어느 위치에다 신청했냐면 이런 데예요. 신청한 곳이 이런 겁니다. 여기가 도시 지역이에요. 옆에가 농림 지역인 거예요. 주변은 농림 지역인데 도시 지역이 좀 파고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러브 호텔을 짓겠다는 거죠. 러브, 예? 러브. 자, 러브 호텔, 그렇죠? 러브 호텔 이렇게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러브 호텔을 이렇게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건축 허가는요, 기속행위라 그랬죠.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땅 경계가 여기 숙박시설 허가가 나오는 도시적인 거예요. 옆에는 경치가 너무 좋은 농림지역인데 아슬한 경계죠.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 짓겠다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속행위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허가 요건에 적합해가지고 이거 허가 내줬습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난리가 나서 전국에요. 이제 이런 땅만 찾아내면은요, 이거는 대박을 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모텔왕이라는 분이 계셔요. 모텔왕. 이분이요, 위치만 찍죠. 찍은 데다가 모텔을 지으면 100% 성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텔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을 못 짓게 할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막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무적으로요, 내가 건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2개를 써야 돼요. 자, 국토계획법상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하나,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서 하나, 이 2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어느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규정한 지자체도 있었고 그 반대로 하던 지자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에, 벌써 8년 됐네요. 8년 전에 개정했어요. 현행법상은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넣는 거예요. 건축하겠다고.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 즉 저촉되지 않을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주고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 즉 저촉 안 될 때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요, 제 말을 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동창들은요, 제 말이면 다 믿어요. 이 고등학교 동창들은 절 안 믿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놀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놀던 모습이 평생 기억에 남기 때문에 아직도 제 강의를 안 들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은요. 제 동창 중에서 이제 퇴직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 중에 상당수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 강의를 안 듣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지. 예. 근데 대학교 졸업한 이 친구들은요, 역시 또 제 강의 안 듣습니다. 전 믿지만. 왜요? 자기가 명색이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 강의 안 듣고도 붙을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 친구가 이제 동창이에요. 경기도 양평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너 이제 건축법상 건축 허가도 받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겠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네가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같이 보는 거야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은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아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보면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공법에도요, 기속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은 기속행위죠. 이거는 조건을 못 붙여. 이거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 개발행위 허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는 요거는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재량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건축허가 받을 때 조건이 축대, 법에서는 옹벽이라 그럽니다. 옹벽을 쌓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옹벽 쌓는 조건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전 전화 왔어요. 소송 제기할 때 이때 조건이 어디에 붙어 있나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조건을 못 붙이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옹벽을 쌓는 조건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전화 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개발행위 허가 받은 적 없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막 그래서 전화 끊으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말할 때는 안 듣고 그렇죠?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허가를 2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5개가 뭐라는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5개를 갖다가 또 만약에 이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5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도 5개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요, 길을 지나갈 때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쭤보세요.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공사를 하십니까? 이때 이 아저씨의 대답은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사한다.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닌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공사한다. 이렇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에서 보는 수많은 공사는요,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5개를 하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든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28페이지 밑에 박스 위에 문장을 보세요. 가로 1번 원칙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6명 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나오죠. 이게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네요.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한다.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조은정님께서 임야 개발하면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남겨주는데 조은정님께서 임야도 개발하시네요. 예, 임야. 예. 임야 개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29페이지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자세한 작은 글씨로 된 자세한 설명 보지 마시고 요 5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 기초 강의 때는요. 5개만 기억하자. 이렇게요. 그다음 29페이지 가로 2번에 다른 법률 적용.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개발 행위는 개발 행위인데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요. 다른 전문적인 법률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3번에 허용되는 행위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럼 처벌 규정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1번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여름에 태풍이 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뚝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KBS 재난방송을 봤더니요.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동원이 돼서요. 가만이나 마대자루에 흙을 퍼 담는 거예요. 이걸 본 우리 시청자들이 아니 저는 학원에서 배웠던 토석 채취인데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석 채취인데 저거 허가 안 받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저 군인 애들 군대 생활 3년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다.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예를 들면은 축사 같은 거 있어요. 축사. 이런 거 신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데 개축, 증축, 재축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3번의 경미한 행위, 대수롭지 않은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나오는데,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절차. 허가 절차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요, 먼저 허가 신청을 이렇게 해요. 허가 신청을 하면은요, 15일 내에 허가냐 또는 불허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15일 내에. 이때 15일은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한두 달 있다가 허가 받거든요. 아니, 법에는 15일 내에 허가 내주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요. 내가 건축하겠다 그러면 앞에 도로 뚫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토석 채취하다 보면 돌이 막 날아다니죠. 위해 방지 등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뒤에 다시 나와요.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때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다만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중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라. 그 뜻이죠. 자, 처분 나왔죠? 처분할 때 우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허가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허가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요.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5가지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허가 기준이 30페이지 나오죠. 기역번이 면적 기준이에요. 지금 이건 못 외워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작게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는 거죠. 니은번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저촉되지 않는 것이 개발행위의 뜻이니까, 그렇죠? 허가의 뜻이죠. 리을번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마지막 문장 보시고, 미음번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하여튼 허가 기준 5개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지금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의견,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저촉 안 될 허가 내는 거죠.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예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시행자의 의견 듣고, 자, 처분은 며칠 내? 15일 내.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그래서 허가할 때는 허가증 발급, 불허가할 때는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되고, 그 다음 조건부 허가. 자,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의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토속 채취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 깨겠다. 그러면 네가 돌산을 폭파하면은 돌이 날려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로 씌워서 토속 채취한다면 한다는 조건을 허가해 주겠다. 자, 돌산 깨서 한 1,000만 원 버는데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 씌우는데요. 한 2억 들어가요. 이거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청 안 하고 말래요. 그러겠죠? 미리 의견을 들어라.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돈을 담보로 잡아놓는 건데요. 사유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은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5개. 그렇죠? 예전에 뉴스 봤던 이런 거 있네요. 연립주택을 짓는데요. 땅을 깊이 판 거예요. 너무 깊이 파가지고 옆에 다른 건물에 벽에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요일 날 집 안방에 앉아가지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뒤에 벽이 쩍 갈라지면서 지나가는 분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놀래서 뛰어나서 들어 눕습니다. 그랬더니 누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손실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 예치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예치 사유가 있고, 근데 시험 문제는요, 개발행위를 해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31페이지 니은번에 예외라고 나오죠. 예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해가지고 박스가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있죠. 예? 위에 있는 박스 보는 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요. 지네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그래서 그 박스가 예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거 굉장히 상스러운 징조네요. 왜요? 이런 것들이 되게 시험에 나와요. 되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박스가 제 위치 안 가 있거나 뭐 한 줄이 오류가 생겼거나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요것이 나오겠네요. 물론 이미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개발행위 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근데 국가는 나온 적 없어요. 국가 쓰면 금방 눈치를 채죠. 지방자치단체로 나와요. 예치금은 총 공사비 20% 이내,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원래 현금 예치가 원칙인데 공사 다 끝나서 공사를 무사히 끝냈다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하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 할 때는 도로 메워라. 이게 원상회복명령이고요. 원상회복명령 받고도 도로 메우지 않았을 때는 아까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죠. 이때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행정기관이 대신 메우는 거, 이것을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한다 그래서 대집행이라 그래요. 이때 대집행하고 돈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즉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안 내주는 걸 말해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한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요.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 5개 중에 어느 한 군데에 대해서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안 내주겠다고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제한할 수가 있어요. 1회 3년 이내. 또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가 있는 경우가 3, 4, 5번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3, 4, 5번에 해당될 때 3번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5번은 뒤에서 다시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3, 4, 5번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곳입니다. 원래 이 계획이라는 것은 지연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3, 4, 5번은 원칙 3년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5군데에서는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는 곳은 계획이 지연되기 마련이니까 2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3, 4, 5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계획이 많이 지연되시죠? 공부 계획 많이 지연되죠. 그렇죠? 나라에서 수립하는 계획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은 자세한 거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재 기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굵은 내용 이해 위주로 설명드리는 것들만 잘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번에 시장 군수의 의견 정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일 때는 힘없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를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해제라고 나왔어요. 자,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한할 사유가 없어질 때는요, 아직 제한 기간이 남아 있어도요,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곳이요, 재개발 사업 같은 거, 뉴타운 사업 같은 거 할 때 지분을 쪼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토지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지분이 여러 개로 늘어나요. 분양권이요. 이런 걸 방지하려고 건축물에 건축하고 보통 토지 분할을 3년간 금지하겠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나 재개발하는 곳에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는데 뉴타운 지정 해제, 개발행위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제한 기간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로 믿고요. 또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